여러분, 우리는 흔히 첫 만남에서 상대를 평가합니다. 말투가 부드러운지, 옷차림이 단정한지, 태도가 친절한지에 따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판단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나곤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직스러워 보였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뒤돌아 험담을 일삼는 경우도 있지요. 많은 이들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저 또한 인생을 걸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동업자가 약속을 어기며 배신했던 순간, 가까운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순간, 그때마다 가슴 속에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겉모습은 잠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성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일찍 알아차리느냐 아니면 뒤늦게 당하고 후회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돈보다 더 큰 빚을 진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과 싸우며 살았기에 사람을 잘못 본 대가는 언제나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빨리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철학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행동, 무심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함께 일하던 한 동료는 언제나 웃으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가락을 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끝내 회사를 떠나 큰 손해를 남겼습니다. 그의 불안한 손끝이 이미 본심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동료는 늘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도구를 다룰 때도 정성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서류 하나를 건넬 때에도 단정하고 성실한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결국 어떤 위기에서도 책임을 다하며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손끝의 습관이 그의 내일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자신의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은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는지의 태도가 무의식 중에 드러납니다. 하버드대의 한 연구는 자신의 책상 정리 습관이 성실성 지표와 강하게 연결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정리된 책상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반영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유명 기업의 CEO들은 대규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의 작은 습관을 유심히 본다고 합니다. 인터뷰 자리에서 컵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서류를 어떻게 다루는지 같은 사소한 동작에서 성실함과 배려심을 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과 이력서는 꾸밀 수 있지만 무심한 행동은 꾸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내 작은 습관이 나를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어떤 신호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끝 하나, 눈빛 하나, 말버릇 하나에 내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상대의 말보다 먼저 손을 보십시오. 손톱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자기 관리와 배려심이 부족할 수 있고 대화 중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시선을 피하며 손을 주무른다면 감추고 싶은 꿍꿍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팔짱을 끼고 손을 감추는 것은 마음을 닫았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손짓이야말로 그 사람의 신뢰와 배려 혹은 불안과 기만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사람은 결국 숨길 수 없습니다. 작은 습관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첫걸음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마음은 손끝뿐만 아니라 얼굴과 표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을 하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다면 그 미소는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처음에는 누구보다 친절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다가왔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정이 묻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화 중 그 사람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결국 약속을 어기고 뒤에서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눈이 웃지 않는 미소는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요. 반대로 진심이 담긴 표정은 다릅니다. 눈과 입이 함께 웃고 얼굴 근육 전체에서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고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켜줍니다. 단 몇 초의 표정 속에 평생의 성품이 드러나는 셈이지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세 표정 마이크로 엑스프레이라고 부릅니다. 0.2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의 표정이 무의식 속 진심을 드러낸다는 이론입니다. 미세 표정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테러리스트의 거짓을 판별하거나 범죄자의 진술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만큼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미묘한 미소를 짓는 사람,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우월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 눈빛을 피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은 속으로 더 큰 인정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적을 받았을 때 눈을 돌리며 회피하는 모습은 이미 변명할 거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표정은 곧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의 입술보다 눈을 먼저 보라고 조언합니다. 입술은 웃고 있어도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상대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면접에서 지원자가 어떤 질문에 눈빛이 흔들리는지를 가장 주의 깊게 본다고 합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준비된 답변보다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표정 속에 그 사람의 신뢰도와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표정을 세심하게 보십시오. 짧은 순간의 눈빛, 입꼬리의 미묘한 움직임이야말로 그 사람이 평생 감추고 싶었던 본심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역시 늘 표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지은 표정이 누군가에게는 신뢰가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태도와 내면의 진심이 쌓여 만들어진 거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의 얼굴을 관찰하는 것뿐 아니라 내 얼굴이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표정 하나가 인간관계를 만들고 깨뜨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걸음걸이는 단순히 몸을 이동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마음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발을 질질 끌며 걷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책임을 미루고 중요한 순간에는 발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끝의 게으름이 곧 삶의 게으름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반대로 묵묵히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며 걷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한 걸음마다 중심을 다잡는 듯한 걸음걸이. 이런 사람들은 결국 큰 사업도 차근차근 이뤄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신중함과 끈기가 묻어 있었고 그 성품이 세월 속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걸음이 지나치게 빠른 사람은 어떨까요? 늘 조급해하며 결과만 바라봅니다. 당장은 부지런해 보이지만 결국 중도에 지쳐 포기하거나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폭이 지나치게 크고 요란한 사람은 과시와 허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지요. 또 길을 곱게 걷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내면의 불안과 우유부단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말을 바꾸고 태도가 오락가락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 방향은 발걸음의 방향에 드러난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걸음 속도가 단순한 체력의 지표가 아니라 성격과 사고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느긋하면서도 일정한 보폭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 사실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해외의 어떤 대기업 회장은 회의실에 들어오는 직원들의 걸음걸이를 주의 깊게 본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는 발걸음을 보이는 직원은 리더십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반대로 조급하거나 흔들리는 발걸음을 가진 직원은 장기적인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여겼다는 것이지요. 결국 작은 걸음 하나에 미래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중요한 면접이나 회의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전하는 첫인상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그 사람의 발걸음을 잠시 관찰해 보십시오. 단 몇 걸음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짜 성품과 삶의 태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숨에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호흡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이 끝까지 도착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발걸음이 조급한지 게으른지 혹은 안정적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을 예고하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굴과 걸음만큼이나 사람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꾸미고 표정을 관리한다 해도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말버릇과 언어 습관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 자랑으로 대화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일이 안 됐을 거야.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라고 말하곤 했지요.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 뒤에는 인정욕과 열등감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사람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불만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없는 자기 자랑은 결국 불안한 내면을 감추려는 방패였던 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늘 끊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하려 했지요. 이런 태도 속에는 내가 더 우월하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권위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곁에는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과정인데 그 기본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칭찬에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더 많은 칭찬을 갈망하는 경우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태도는 은근한 질투와 비교심으로 변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기보다 속으로는 불편해하며 스스로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농담을 빌려 상대를 깎아내리는 태도입니다. 에이, 농담인데 왜 그래? 요즘 사람들은 농담도 못 받아줘. 하지만 여러분, 농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세계는 그의 말 속에 있다. 실제로 언어학자들도 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어휘 선택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격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실제로 낙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비난의 단어가 많은 사람은 관계에서도 불화와 갈등을 자주 겪는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 법칙은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의 협상 자리에서는 상대의 말버릇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협상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완전히 솔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함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집단 속에서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화할 때 단순히 내용만 듣지 마십시오. 상대가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를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방향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이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주고 있는가. 결국 우리는 말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큰 약속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겸손을 이야기하면서도 식당 직원에게는 함부로 반말을 하고 작은 실수에도 짜증을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결국 그는 동료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 직원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무거운 자료를 옮길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조용히 들어주었고 늦은 밤까지 도구를 닦으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커다란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끝내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야말로 인생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라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할 때 뛰어오는 사람을 보고 열린 버튼을 눌러주는가, 아니면 무심히 닫힌 버튼을 누르는가, 대화 중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끝까지 경청하는가, 아니면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빼앗기는가. 이런 작은 차이가 쌓여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은 늘 사람의 작은 행동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말이 유창해도 작은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배운 것이 적어도 손끝 하나, 발걸음 하나에서 성실함이 묻어나오는 사람이라면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조선소 건설 현장에서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할 곳을 찾을 때 한 젊은이는 묵묵히 도구를 정리하고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겠지만 그 순간을 지켜본 정 회장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다. 그 후 그 젊은이는 회사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단순히 남을 평가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동시에 자신이 어떤 신호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손끝 습관, 발걸음, 말버릇, 표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거울 효과, 미러 에펙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며 동시에 스스로를 비춥니다. 내가 상대의 작은 습관을 보듯 누군가도 내 작은 행동을 통해 나의 진심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내는 신호는 신뢰를 주는가, 아니면 불안을 주는가? 여러분, 성공은 크고 화려한 도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작은 순간을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는 손길, 늦은 밤까지 도구를 닦는 습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끝까지 듣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쌓여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는 눈뿐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용기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뢰를 주는 한마디, 배려가 담긴 작은 행동, 책임을 다하는 꾸준한 습관,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진짜 재산이며 죽을 때까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작은 배려, 소홀히 다룬 사소한 습관은 없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내일부터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심을 담겠다고. 손끝, 눈빛, 발걸음, 말버릇, 작은 행동, 그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은 단단해지고 관계는 깊어지며 끝내 여러분 자신도 더 큰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